안녕하세요, 시니어. 라디오 미정입니다. 특별히 지인의 사례를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올해 62, 인천에 사는 김미순이라고 합니다. 하루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예전엔 남편하고 저녁 산책도 하고 드라마 한 편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퇴근만 하면 어깨가 축 내려앉고 말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밤이 되면 대화도 짧아지고 손잡는 일도 뜸해졌습니다. 부부 사이의 살가운 시간까지 소홀해지는 느낌에 괜히 제가 더 조심스러워지더군요.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기엔 속이 쓰렸습니다. 결혼 초 그 반짝이던 눈빛이 그리웠거든요. 제가 먼저 달라져 보기로 했습니다. 늦은 밤 카페인은 부담스러워 커피도 줄였지만 방법을 조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 머그잔에 커피를 따르고 주방에서 늘 보던 이것을 반 스푼 살며시 섞었습니다. 향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속이 덜 더부룩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은 퇴근한 남편 얼굴이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저녁상 앞에서 오늘 반찬 맛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오랜만에 산책이라도 나갈까 하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대단한 약도 아니고 값비싼 보약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넣는 때와 양을 지키면 일상 리듬을 살짝 도와줄 수 있는 집 안 어디에나 있는 작은 재료였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딱 맞는 만능은 아니니 무리하지 않고 기본 건강관리와 함께 쓰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커피 한 잔에 이거 반 스푼으로 저녁 시간을 가볍게 만드는 생활 팁과 그에 얽힌 오해와 진실을 차분하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언제 넣어야 덜 자극적인지, 어떤 분들은 피해야 하는지까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꾸는 요령과 과장 없이 안전하게 시도하는 법을 한 번에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예전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웃던 그 밤의 기운을 다시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실마리가 되어 드릴 거예요. 내용이 궁금해지신다면 지금 미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생활 속에서 직접 써보고 검증한 방법만 정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비밀의 정체를 밝혀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커피에 생강 가루 반 스푼만 타면 예전처럼 바로 활력이 돌아온다더라. 커피는 머리를 맑게 하고 생강은 속을 편하게 하니 한 잔만으로도 컨디션이 금세 올라가는 느낌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잔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대가 생기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기대와 현실을 차분히 구분해서 무엇이 사실에 가깝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일상에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커피와 카페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부 대규모 관찰 연구에서는 하루에 커피 두세 잔 정도, 즉 중간 정도의 카페인을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발기 기능 문제를 겪을 확률이 낮게 나타난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연구들이 대부분 관찰 연구라는 사실입니다. 관찰 연구는 두 현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카페인이 직접 원인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종합 검토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경우도 있어서 연구들의 결론이 서로 엇갈리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커피가 컨디션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이것만으로 의학적인 치료 효과가 확실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생강을 보겠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쇼가올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 항산화 작용을 돕고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주며 더부룩함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기 기능 자체를 사람에게서 뚜렷하게 개선했다고 확정할 만큼 강한 근거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과 관련된 긍정적인 결과는 동물 실험처럼 사람 이외의 연구에서 주로 보고된 바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강은 생활의 보조 수단으로는 괜찮지만 필요한 분들에게 의학적 치료를 대신하는 만능 열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생강 커피면 즉시 해결된다는 말이 널리 퍼졌을까요? 이유는 몇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 경험담이 너무 쉽게 일반화되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좋았던 체감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카페인이 주는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피곤이 줄어들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올라오니 마치 모든 기능이 함께 좋아진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셋째, 관계에는 심리적 요소가 큽니다. 새로운 시도를 함께 해보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문이 열리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져 심리적 자신감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여러 요소가 한꺼번에 작용하면 역시 한 잔이면 끝이구나 하는 인상이 강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지속된다면 생활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시간대와 방법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아침이나 오전 시간대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녁 늦게 드시면 잠이 설칠 수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라도 가공 과정에서 소량의 카페인이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아주 민감하신 분들은 취침 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시피는 부담 없이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커피 200ml의 생강가루 0.5작은술 정도를 먼저 풀어보세요. 입맛에 따라 꿀을 아주 조금 더하셔도 되지만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꿀을 줄이거나 생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속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거나 커피 대신 따뜻한 생강차로 시작해 카페인 부담을 낮추는 방법도 좋습니다. 양을 얼마나 드셔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생강은 하루 총량 4g 이하에서 대부분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더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시고 천천히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해서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적게 시작해서 괜찮으면 조금씩이 기본 원칙입니다. 주의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예를 들어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당 변화에 신경을 쓰셔야 하고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압 변화를 살펴야 합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드시기 전에 꼭 주치의나 약사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쓰림이나 설사처럼 소화기 증상이 생기면
양을 줄이거나 잠시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 전반에서 함께 챙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운동, 체중 관리, 금연은 남성 건강 전반을 뒷받침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생강 커피는 이 기본을 대신할 수 없고 기본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보조, 수단이어야 합니다.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서 새로운 음료나 보충제가 본인의 수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발기부전은 때로 심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계속된다면 부끄러워 마시고 비뇨약과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현재 의학에서는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치료 옵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PDO, 억제제라고 부르는 약들이 1차 치료로 널리 사용됩니다. 개인의 동반 질환과 복용 중인 약에 따라 적절한 용량과 약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아침 공복에 혈중 테스토스테론을 확인하는 등 기본 평가를 통해 원인을 살펴보는 절차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무엇을 먼저 손봐야 하는지, 생활 습관과 약물 치료를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실제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일정표처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복용 중인 약을 종이에 적어 보시고 약국이나 병원에서 생강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확인해 주세요. 첫 일주일은 아침에만 생강가루 0.25에서 0.5 작은 술로 아주 소량으로 테스트합니다. 속쓰림이나 두근거림이 없는지 몸의 신호를 유심히 보세요. 둘째 주에는 문제가 없다면 0.5에서 1 작은 술까지 주 5일 이내로 유지해 보십시오. 저녁에는 피해서 수면의 질을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셋째, 넷째 주까지 꾸준히 해보셨는데도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생활 습관 점검과 함께 전문 진료로 방향을 전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사와 상의하여 표준 치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검사를 통해 심혈관 위험 인자와 호르몬 상태를 살피면 문제의 뿌리를 더 정확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몸의 변화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다시 가까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강 커피 한 잔은 좋은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커피에 생강을 조금 넣고 동네 한 바퀴만 걸을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표정이 풀리고 긴장이 낮아집니다. 함께 걷고 함께 웃는 시간이 쌓이면 자신감도 서서히 돌아옵니다. 그 길 위에서 생강, 커피는 바람결처럼 가볍게 등을 떠밀어 주는 보조 바람이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 줄로 줄여 말하기보다는 그대로 마음에 담아 두셨으면 합니다. 생강 커피는 일상의 컨디션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계속된다면 검증된 의학적 방법과 생활 습관 관리를 함께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실 때에는 현재 드시는 약과 기저, 질환을 꼭 고려하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들으신 안내를 토대로 내 몸과 내 생활에 맞는 속도로 무리하지 않고 차분하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집에서는 대화의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세요.
작은 시작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다시 밝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정직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 줄 요약입니다. 생강을 더한 커피는 일상의 컨디션을 부드럽게 북돋울 수 있지만 만능 해결책이 아니며 내 몸과 약물, 생활 습관을 함께 살피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듣고 따라 하시기 쉽게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나에게 맞는 시작선 정하기입니다. 내일 아침 평소 드시던 컵에 블랙커피를 따르시고 생강가루는 0.25 작은 술부터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 보세요. 첫 주는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한 느낌이 들면 양을 줄이거나 잠시 멈춥니다.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 주에 0.5 작은 술까지 올려보세요. 중요한 건 적게 시작해 천천히입니다. 둘째, 시간대를 지키는 습관입니다. 가능하면 아침이나 오전에 드시고 저녁 늦게는 피해주세요. 디카페인도 소량의 카페인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 잠에 민감하신 분들은 취침 전 섭취를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잠의 질이 좋아져야 낮의 활력도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셋째, 약과의 상호작용 점검입니다. 현재 드시는 약을 종이에 적어 약국이나 병원에서 생강과의 궁합을 꼭 물어보세요. 혈액을 묽게 하는 약, 당뇨약,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은 특히 신중하셔야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보다 확인하고 가자가 늘 안전합니다. 넷째, 생활의 기초, 체력 다지기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고르셔도 좋습니다. 걷기 20분, 저녁 가벼운 스트레칭 10분, 취침 전 전자기기 끄기, 단 음식 조금 줄이기. 이 네 가지 중 하나만 골라도 일주일 후 몸의 탄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커피와 생강은 이 기본 습관에 바람을 실어 주는 돛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다섯째, 대화의 문을 여는 한마디입니다. 관계의 회복은 몸과 마음이 함께 걷는 길입니다. 여보, 내일 아침은 생강 조금 넣은 커피 어때요? 같이 동네 한 바퀴 걸을까요? 이렇게 조용히 건네보세요. 이 한마디가 표정을 풀고 어깨를 펴고 마음의 거리를 가까이 당깁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예전의 따뜻함이 다시 집 안에 들어옵니다. 여섯째, 점검과 선택의 기준입니다. 두세 주 꾸준히 했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전문 진료를 받으실 때가 된 것입니다. 비뇨의학과 상담은 부끄러움의 자리가 아니라 해결의 출발선입니다. 필요한 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고 표준 치료와 생활 습관을 나에게 맞게 조합하면 길은 분명해집니다. 생강 커피는 그 곁에서 부드럽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늘 배운 내용은 기대와 현실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기대는 마음을 움직이고 현실은 몸을 지켜줍니다. 둘을 함께 잡아야 오래 갑니다. 둘째, 적은 양으로 아침에 천천히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셋째, 약을 드신다면 반드시 확인 내 몸의 안전선이 최우선입니다. 넷째, 잠과 걷기 밤에 숙면과 낮의 가벼운 걸음이야말로 모든 활력의 뿌리입니다. 다섯째, 대화의 힘. 한 잔의 커피가 말을 열고 말이 마음을 열고 마음이 생활을 바꿉니다.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 하루 루틴 예시를 한 번 더
말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아침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먼저 마십니다. 가볍게 창문을 열고 공기를 바꿔줍니다. 블랙커피를 준비하면서 생강가루 0.25 작은술을 먼저 풀고 향을 잠깐 느낍니다. 천천히 한 모금 모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확인합니다. 아침 식사는 무리하지 말고 단맛과 기름진 반찬은 조금 줄입니다. 점심시간에는 가능한 10분 산책을 합니다. 저녁에는 전자기기를 조금 일찍 내려놓고 스트레칭 10분으로 하루를 정리합니다. 필요하다면 대화 10분을 더 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묻고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 줍니다. 이 루틴을 7일만 이어보세요. 몸도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질 겁니다. 그 다음 주엔 생강가루를 0.5 작은술로 올려봅니다. 여전히 괜찮다면 그 상태로 유지합니다. 불편하면 다시 줄입니다. 내 몸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럴 땐 멈춤을 기억해 주세요. 속쓰림이 심해진다. 두근거림이 오래간다. 어지럽다. 멍이 잘 든다. 코피가 잦다. 이런 변화가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괜찮아지겠지 하고 참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위험을 크게 하는 길입니다. 멈추고 묻고 수정하면 됩니다. 그게 어른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응원을 전해드립니다. 누구에게나 밤은 길어질 때가 있고 계절처럼 활력의 높낮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한 숟가락, 오늘의 짧은 걸음, 오늘의 조용한 한마디가 모여 한 달 뒤의 나를 바꿉니다.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하나만 골라 오늘 밤 바로 실천해 보세요. 생강가루를 사전 계량해서 작은 통에 담아두기, 냉장고 문에 아침 한 잔은 오전에라고 메모 붙이기, 잘 시간 30분 전에 휴대폰 끄기, 혹은 배우자에게 내일 아침은 생강커피로 시작해 볼까요? 라고 먼저 말 걸기. 이 중 하나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시작은 작지만 방향은 정확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내도 정중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은 저희 채널이 검증된 정보와 따뜻한 현실 조언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실전, 레시피의 양 조절 요령, 잠과 활력의 균형 잡는 루틴, 그리고 관계를 부드럽게 여는 대화 스크립트까지 차근차근 이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드리는 모든 정보는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에는 나의 몸, 나의 약, 나의 생활 환경을 꼭 함께 생각해 주세요.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나에게 맞게 조정해 가시면 됩니다. 저희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작은 시작을 큰 변화로 이어드리기 위해 사실에 근거한 정보와 따뜻한 말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